중국은 지난해 12월 초 북중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대규모 훈련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훈련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측에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중국군이 병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훈련소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네. 멈춰,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네. 결국은 중국군이 이제 한반도 유사 상황에 북한에 진입했을 때 네. 군사가 맞닥뜨린 상황을 대비해서 아하.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병사들이 한국말을 배운다. 가능성,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멈춰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물론 기사가 번역되는 과정 중에 저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실제로 뭐라고 하나요? 네, 비슷한 말 합니다. 그래서 멈춰 안 서면 쏜다, 꼼짝마 뭐 이런 말을 배우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저것은 완전 적군에게 하는 용어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영어나 일어를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과 일본군과 싸운다 그래가지고 이 용어와 일어를 가르치듯이 중국군에게도 이제 북한을 점령하면 이른바 북한군을 다 투항시키고 점령 정치를 해야 되니까 네. 북한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을 통제하고 점령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네. 6.25 때도 중국군이 한국전에 북한 편으로 참전했지만 그때도 이제 평독회 사령관의 통역으로 모아쩌둥의 아들이 들어왔다 이제 폭격에 죽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중국은 아마 지금 6.25 전쟁의 교훈을 삼아서 북한을 점령 통치하는데 뭔가 용어를 알아야 되겠고 북한군 120만 명을 통치하려면 한국말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배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는 시점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지난해 12월 미국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죠. 랜드 연구소가요.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인 공격을 개시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중국군은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단계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군사 옵션이 실시되는 그 시점을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지역을 선제 타격할 경우 바로 이 시점부터 중국군은 한반도에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도 동시에 중국군 개입과 동시에 북진을 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중국군과 한미연합군이 마주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남포와 원산을 잇는 바로 이 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 단둥, 지안, 숭장허, 허룽 이 4개 지역을 통해서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왜 하필 저 4곳입니까? 저 4곳이 이제 철도나 도로나 이런 걸 아주 유리하게 돼 있고 단동, 신의주, 지안, 만포, 그다음에 숭장호, 해산, 허룽, 우산. 그러니까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이 4개 도를 그냥 단숨에 장악하는 게 중국군 30만의 목표이기 때문에 또 저 지역이 비교적 지금 교통이 무역을 통해서 좀 발달돼 있으니까 교통이 발달된 지역들로 구성이 돼 있군요. 그렇죠. 순식간에 건너와서 북한에 상륙하기 위해서 저 지역을 선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동너머 바로 단동너머 쪽에는 이제 북한군 8군단이 있고 네. 지반 너머에는 11군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숭장어 저쪽에는 12군단이 있고, 네. 그다음에 화룡 옆에는 이제 청진에 9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둥에서 넘어오는 요 4지점에 넘어오는 곳에 북한의 주요 군들이 다 위치한 곳이죠. 위치했기 때문에 그 4개 군단을 괴멸시키기 전에 중국군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매우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자, 일본 한 연구소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 이후에 복잡해지는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북한군을 제압한 이후에 독자적으로 친중국 정부를 세울 것이다. 글쎄요.
이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과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이요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손을 잡고 김정은을 압박해서 김정은이 망명하도록 용인할 것이다. 그 이후에 정부를 따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좀 상세히 비교를 해주시죠. 이재명 차장.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느 부분이 포인트입니까? 뭐 세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건 있습니다. 동일한 점은 결국 중국이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이다. 그렇죠. 동일하지만 이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친중 정권을 세워서 어쨌든 지금 북한이라는 게 순망치 안으로 중국을 지켜주는 하나의 어떤 보호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중국이 친중 정부를 세워서 보호막을 칠 것이다. 이런 이제 가설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아예 북한과 손을 잡고 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 등을 다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미국과 3차 세계대전하는 그냥 거대한 시나리오를 그럼 두 번째는 한반도를 발화점으로 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세계대전이 날 시나리오가 수도 있는 되겠군요. 굉장히 큰 이제 위험한 시나리오인 거죠. 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그렇죠.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네. 결국은 김정은은 제거한 채 김정은과 핵미사일 등을 제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 뭐 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중국군이 북한군을 제압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네. 일단 북부 전구에 78 집단군, 79 집단군, 89 집단군이 있으면 78 집단군이 이제 백두산에 있고, 근데 이 집단군이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병력을 다 동원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79 집단군은 산동만에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넘어와야 됩니다. 네. 배를 타고 넘어오려면 현재 중국군이 이제 해병대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넘어오기가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779 집단군은 현재 베이징 북쪽에 있는데 네. 몽고군과 대치하고 있어요. 아하. 그걸 다 빼기 힘들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한 10만 명 정도 동원할 수 있을 텐데 10만 명 가지고 북한군의 4개 군단을 괴멸시킨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일단 이 시나리오 가운데 중국이 북한군을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 친중 정권을 세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두 번째. 네, 두 번째요. 두 번째, 중국이 북한과 손잡고 미국을 대하는 6.25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없진 그래요? 않으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해서, 지상군이 북진을 해서 점령에 들어가면 아마도 이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볼 때도 이재명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큰 희생을 치러야 될 시나리오 같습니다만 세 번째가 비교적 우리한테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찬일 소장님, 과연 중국이 북한과 등을 돌리고 미국과 손잡을 가능성 얼마나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오래된 북한의 동맹국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시진핑 정부 이전의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과 어떻게 안보적으로 다 결탁이 돼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취임할 때부터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해가지고 상당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통상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북한의 어떤 그 지정학적 안보의 가치는 중시하되 네.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결탁하는 것은 국제 정치에서 중국이 지투를 누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저는 저기에 대해서 상당히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다들 이 3번 시나리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시나리오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신 대표님. 중국이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을 한다.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겠다는 건데 저희가 중국군의 전력을 한번 자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 됩니까?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다. 중국이 자신의 안보가 아니고 북한의 어떤 정권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권 교체나 괴뢰정부 수립을 통해서 자신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한다. 이것은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중국의 그 공군력과 해군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랴오닝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랴오닝함에는 사실은 저거는 그 전투기 한 대도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뭐 편제상 항공모함이 있을 뿐이고, 네. 우리는 뭐 랴오닝함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멋있게 이렇게 또 겁나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저기에는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젠20 지금 그 스텔스 전투기도 아까 나왔는데 젠20 같은 경우도 엔진 출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예정된 성능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중국군은 미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다. 이것은 상상하기 힘들고, 지금 이제 세 가지 그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네. 지도에 보면 만약에 과연 남포 원산선을 이렇게 중국에게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청진선을 이렇게 청천강선을 사수할 것이냐,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전쟁 계획을 세울 때도 작게 501이나 이런 전쟁 계획을 세울 때도 과연 중국군이 얼마나 내려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올라갈 것인가, 이걸 계산하거든요. 네. 따라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협의가 돼 있다면 한국 지상군이 개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중국군이 저 북부 지역을 어떤 그 안정화 작전을 하고요. 미군의 일부 지상군이 들어가서 핵만 수거하는 방법. 네. 그런데 만약에 한국 지상군이 참여한다면 청천강까지 바로 올라가는 그런 기동 작전을 염두에 둘 겁니다. 네, 세 번째 이 시나리오,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하는 이 부분, 조금 전에 신 대표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해부터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빅딜을 논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We had to go across the line. We have given the Chinese assurances we would go back and retreat back to the south of the 30th parallel. 김종우 실장님.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 가을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빅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핵시설만 제거하고 남측으로 미군은 물러나오고 중국군도 다시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였죠. 뭐 중국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때는 없었고, 네. 일단 뭐 미군이 들어갔다 나오겠다 이런 얘기만 있었죠. 네. 자, 근데 3번에 괴뢰정부 수입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네. 이게 중국의 괴뢰정부를 수입하는 것은 미국이 용납을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내부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것은 미국이 용납하지만 중국군의 괴뢰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미국이 용납 안 할 것 네. 같고,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그 모습, 네. 군사력 작전 자체가 어떤 모습을 띠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렇겠죠. 미국이 완전히 북한 그 군과 그 예비 병력 자체를 좀 더 괴멸시켜서 다 추격이 되면 뭐 얘기가 저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경우는 핵미사일 시설만 제거했을 경우는 네. 120만 군대 대부분 다 살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비 병력이 750만 됩니다. 네. 거의 뭐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군대가 있는데, 그걸 갖다 한미연합군이 북진한다. 또 중국군이 밀고 들어간다.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3번 같이 이렇게 해서 미중 간의 협의에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그 새로운 정부가 그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그 상당한 그 대북 지원을 해서 그 새로운 정부가 중국 손이 아니라 한국 손을 잡게 만드는 게 바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름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어떤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과거가 되풀이되는, 한반도가 또 분단이 된 채 유지되는 시나리오여서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김정은 아닌 다른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도록 하고 그 이후에 그 정권이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정부가 도와줘서 자연스럽게 통일되게 한다. 그런 시나리오를 또 만들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북한이 사실은 김정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뭐 굳이 정권 교체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습만 포기를 하면은 여러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습만 포기하면 아주 뭐 장기적인 독재를 하고 싶다. 그걸 뭐 미국과 중국과 또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 이 남북 간의 왕래, 어떤 그 경제적 교류 이런 것만 아주 자연스럽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진통 있는 또 충격 있는, 그리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많은 그런 통일이 아니고 상당히 북한을 이렇게 올려줘서 점진적인 그런 우리 주도의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인 공격을 했을 경우에 중국이 개입되는 그런 시나리오. 자,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예측을 낳고 있는데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입니다.